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15일 월요일은 마린 루터 날로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화요일까지 업로드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 영상을 보시고 장이 열리지 않는 3일간 공부도 해보시고 공부에 도움도 되시고자 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투자 기법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트렌드 강흥보 대표님 그리고 벡터트레이딩 이쪽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저는 비슷한 투자 기법에 좀 더 저만의 것을 더 찾는 중이며 또한 아무리 비슷한 보조 지표 등을 쓴다고 하더라도 각자 해석하는 뷰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비슷한 보조 지표를 동일한 세팅값으로 쓰면 개개인 능력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한 뷰가 나오긴 합니다. 저는 일단 해당 이 트렌드 벡터 쪽과 살짝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세팅값을 완벽하게 오픈할 맘은 없습니다. SOXL 1시간 60분 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 스토캐스틱 파동이 위로 제대로 못 올라가고 아래로 살짝 내려오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눌림이 올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시간 봉이기 때문에 하루에 8캔들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제 생각대로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녹색 파동 바닥이 이전 저점보다 높아진 곳에서 멈춰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1월 16일 화요일에 장 초반에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은 최소한 멈춘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어야겠지요?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투더문을 하던 말던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가적으로 롱 비중을 더 매수하기엔 투더문 할 것 같으니 수량 늘리는 하나의 내 만족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을 더 타이트하게 분봉을 줄이며 단타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아무리 3배 레버리지 상품 SOXL이라고 할지라도 분봉을 더 쪼개서 투자하면 기대의 수익률도 그리 높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흐름을 한번 익히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서 공유해보면 탈출 신호가 나온 후에 주가가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로 쭉 밀립니다. 그러면서 하방 구름대를 제대로 만들고 이평선들은 역배열에 들어오죠. 여기가 바로 떨어지는 칼날 구간입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 떨어지는 칼날에 소량씩 사는 건 모르겠으나 비중 세게 들어가는 건 운에 맡기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완전 바닥 부근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혹은 바닥은 아니더라도 일목균형표 파란색 구름대를 뚫기 전에 바닥을 다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까? 사실 주식은 하락장에 담아서 상승장에 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걸 이평선으로 설명하면 역배열일 때 분할 매수했다가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일목균형표로 설명하면 파란색 하방구름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했다가 빨간색 상방구름대 위에서 분할 매도, 제가 공개 영상에 목금월 이렇게 3일간 매수하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랠리가 나왔고 탈출 신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15분 봉으로 보면 그럴싸하지만 일본 기준으로 보면 수익 실현하기엔 조금은 많이 아쉬운 자리였던 거죠. SOXL 4시간 240분 봉입니다. 첫 번째 녹색 파동이 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배열을 깨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슬슬 4시간 봉에서 녹색 첫 번째 스토캐스틱 파동이 스탑이 걸려야 합니다. 1시간 봉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보였다 했으니 16일 장 막판이나 17일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와줘야 4시간 봉에서는 녹색 파동이 내려가는 걸 멈추겠죠. 일단 이게 하나 성립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깔리고 SOXX 한 배수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파동은 여전히 아직 고점에 있고 두 번째 빨간색 파동이 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도 하루 이틀 정도 안에는 내려가는 이 빨간색 파동을 멈춰태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반대로 16일, 17일, 18일, 3일 연속으로 주가가 흐지부지 내린다? 이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요?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건덕지가 사라지는 걸 수도 있으니깐요. 또 다른 미래 도망치는 신호도 알려드리면 제 생각대로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두 번째 빨간색 파동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뾰족하게 아래로 꺾인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롱비중 10% 남기고 그냥 매도. 주가가 고점을 뚫던 말던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이건 하나의 공식 같은 겁니다. 다만 2일봉으로 와서 보니깐 첫 번째 파동이 이제 고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생각외로 좀 더 눌리더라도 일단은 탈출할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롱비중을 굳이 미리 쫄아서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일봉이니까 16일이 현재 캔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새로 나올 캔들이 2개뿐이기에 이 캔들만에 갑자기 녹색 첫 번째 파동이 아래로 완전히 꺾일 확률은 적습니다. 이걸 주봉으로 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2020년 코로나 이후 대상승 랠리 초입과 너무 비슷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결과론일 뿐이고, 이렇게 상승이 일단은 진입을 한다고 해도 언제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주봉은 그냥 조금은 장기 틀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패스입니다. 이일봉으로 다시 와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수요일 장막판이나 목요일 혹은 금요일부터 상승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일봉 기준에서는 세 번째 보라색 파동이 고점까지 완전히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QQQ ETF 4시간봉으로 와서 보면 반도체보다 훨씬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반도체와 크게 다른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첫 번째 녹색 파동이 그냥 하락을 멈춰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니깐 눌림을 안 주려고 하나? 미리 예측하고 롱 비중을 그냥 태우는 건 제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것일 뿐, 언제나 확률은 50대 50이니깐. 일봉으로 와서 보니깐 그나마 확률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아래로 계속 밀리는 경우는 일단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니 다음 주에 주가가 내리면 물론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비중을 늘려가 보자. 이일봉으로 와서 보더라도 일단은 상승이 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 조심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이일봉 기준이고요. 녹색 파동의 두 선이 중첩되는 구간부터는 앞으로 나올 상승분이 한 봉우리일지 두 봉우리일지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조정이나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중첩되자마자 바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일봉 기준으로 와서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세배 상품 기준에서는 이미 고점에서 너무 떨어진 상태에 이 완벽한 탈출 신호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일봉을 기준으로 주가를 보지만 좀 더 고점 신호와 탈출 신호의 간격 차이를 더 좁히기 위해서 시간봉으로 더 쪼개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도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렇습니다. 1시간이라든지 4시간봉에서는 탈출 신호가 나왔지만 아직 이일봉에서는 녹색 파동의 KT선이 중첩도 되지 않고 우상향 중이다라면 그때는 눌림 매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나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걸 무슨 간단한 매뉴얼로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점 신호를 무조건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상승 랠리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고점에 탈출을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엄청난 수익률로 충분하게 수익에 만족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현재는 그렇다면 이일봉 기준으로도 아직 녹색 파동이 KD선이 중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롱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 풀매도하고 하락을 기다리기엔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물론 위에서 매수해놓고 기다리느냐, 눌림 줄 때 매수해놓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나올지 손절로 나올지까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좌측은 QQQ 이일봉입니다. 우측은 QQQ 1시간봉입니다. 16일 종초반 엄청난 상승 랠리가 2에서 4시간 지속되지 않는 이상 1시간봉에서는 하락 혹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알려주죠. 다만 이일봉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 중이니 1시간봉에서는 비록 조정이나 하락이 나오겠지만 최소한 이일봉 기준 21이평선, 일봉 기준 41이평선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형성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처음 지지를 해줬던 구간보다 이평선 값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점을 추가로 크게 갱시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고 그 드문 일이 발생한다는 건 당연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1시간봉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인버스 상품 이일봉입니다. 녹색 파동이 아직 골드크로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아직도 롱이 세구나 라고 보입니다. 이걸 SOXS 이일봉으로 와서 보면 순간적으로 SOXS 상품이 7달러대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인버스를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하고 롱을 매수해야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제 기준에서는 스토캐스틱 첫 번째 파동이 21이평선입니다. 파동상에서는 21이평선 파동이 계속 우하향 중이고 골드크로스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캔들 자체가 거길 뚫고 올라오더라도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기 무서운 테슬라 4시간봉으로 마무리할게요.
딱 보면 이제 딱 아셔야 합니다.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구나. 다만 첫 번째 바닥으로 위로 돌릴지,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바닥까지 만들고 돌릴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16일이면 일단 우물 초입일 거고, 우물을 어떻게 파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꼭 바닥에 매수한다는 마인드보다는 바닥을 확인했고, 이게 다음 바닥을 만들러 가는 길목인지, 혹은 하나의 바닥으로만 끝낼 것인지는 4시간봉보다는 2윗 시간대 일봉이라든지 2일봉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주말 잘들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